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선 일단은 차트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의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80을 갖다가 간신히 지켜주면서 약보합 수준으로다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65% 올랐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하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차익 순매수가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 장 끝날 때보다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 쪽에 보다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 키 맞추기가 뭐냐면은 대장주는 올라왔는데 이제 나머지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관련 업종들이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수급을 갖다가 이제 분산이 되면서 그거를 갖다가 올려주면서 지수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올리지 않으면서 그냥 키 맞추기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다가 수급이 일단 몰리는데 그 수급의 주체의 흐름은 누구냐? 그 수급의 주체의 흐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아마도 그쪽으로다가 물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이 다시 장이 열렸죠. 중국이 다시 장이 열렸는데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36, 0.71, 2.90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죠. 이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연휴가 우리나라보다 좀 길어요. 일주일 동안 연휴를 갖다가 춘제라고 해서 중국 설이 이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설을 갖다 마감하고 오늘 본격적인 장을 개시를 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춘제가 끝나고 나면 소비주라든지 소비재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한 15년 동안 오른 적이 한 80% 정도는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춘제가 끝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는 올랐던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부양 정책을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흐름 자체가 이건 단기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 흐름 자체로는 실적이 앞으로 나빠질 거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제가 바이오라든지 제약 쪽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만큼은 올라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코스닥 지수를 제가 확인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확인도 안 하는데 코스닥 지수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으로의 신호가 조금씩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가 늘기는 했지만 이 비차익 순매수를 갖다 가져간 물량이 누구 거냐면은 금융투자예요. 제가 투자의 주체라든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주체는 외국인하고 연기금 같은 주체들이 얘네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둘 다 마이너스로다가 돼 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지금 플러스가 들어와 있죠. 근데 금융투자는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차익거래가 목적이에요. 차익거래. 그러니까 이 차익 순매수 요거에 관련돼서 이 차익거래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금융투자가 맞아요. 연기금이나 투신이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한번 물량을 넣을 때 좀 크게 들어와요. 크게 들어와가지고 지수를 한 번 정도 반등을 시켜줘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올라갈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개인들에게 매물을 떠넘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살짝 빠져나가면서 연기금 수급도 코스피는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개인들 수급이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워낙 1월달에 들어온 게 4조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물량이 4조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빠져나가기에는 아직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지수가 조정을 하면서 조금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예전부터 흐름상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제약이랑 바이오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했던 게 뭐가 있냐면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키 맞추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파락했던 부분까지를 다 일단 메꿔놨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파락했던 부분을 메꾸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자, 수급의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수급의 주체들이 지금 매수를 들어갔죠. 거기에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 물량이 안 되죠. 이 물량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 물량은 대북이랑 다 수소차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바이오 쪽으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이랑 연기금 얘네들은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진 않아요. 올라가 있는 종목은 꺼트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작전을 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실질적인 수급은 아래쪽에 있는 종목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지금 연기금 얘네들 중요한 주체들이죠. 중요한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을.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버텨주기만 한다고 하면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죠.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또 뭐가 있냐. 중국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은 일단은 트럼프가 안 한다고 한마디 던지는 바람에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측에서 중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한다 그랬죠. 차관급이라든지 고위급 회담을 갖다가 해서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정상회담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있는데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은 나올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핵 폐기하라고 그러죠. 계속 그걸로다가 압박을 들어갈 거고 니들이 뭔가를 폐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풀어주겠다. 제재 완화를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뭐 개발을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다음에도 충분히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충분히 보여질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랑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이 먼저 들어와요. 제가 가끔씩 보면은 막 뜬금없는 종목들 가끔 사는 거 보일 수도 있는데 수급의 흐름을 먼저 보고선 그거에 맞춰서 이슈가 이런 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예측의 개념으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것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 달러랑 금 같은 경우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자리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있으면 지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수가 아래쪽으로다가 향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갭상승이 하고 중국하고 미국의 뭐 협상 결과라든지 좋은 정말 지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큰 대외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쉽게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딨냐. 자, 요 윗 라인을 갖다가 다시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렇게 선 가 있죠. 요 부분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얘네가 해지 거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수를 갖다가 약간 오버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올 때 이 구간은 이제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다 매수해서 지금 개인들이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3일치를 본다고 하면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다 샀잖아요. 개인들이 지수를 갖다가 사니까 내려가죠. 그리고 오늘 더 많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 여러분도 수치하고 대금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날에 대금이 이날보다 많았어요. 근데 숫자가 지금 더 많이 늘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소형주 쪽으로다가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지수는 올라가지 않지만 중소형주 쪽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종목들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부분을 갖다가 돌파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해 주려면은 대외적인 변수가 좀 강력한 게 나와야 돼요. 이제 강력한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뭐 열흘 정도 추세가 상승인 거, 뭐 하락인 거를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 제가 또 답변을 남겨서
이제 검색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주말에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 그걸 못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파라볼릭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으시면 요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곡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곡선 추세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하락 추세로다가 지금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상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개파락을 해보면서 이 파라볼릭의 아래쪽 하단을 갖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상 강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였겠지만 강한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약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수급의 주체. 개인들이 이렇게 사면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전부 이렇게 매도로다가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매도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악재라든지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는 보고 있지만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쪽의 흐름을 갖다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수급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급은. 내일 돼서 만약에 분위기가 반전된다. 그러면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 다시 들어옵니다. 걔네들이 우리보다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정보도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반응 자체가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는 매도를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75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를 지금 이 저항대를 갖다가 돌파하기에는 많이 올라가봤자 요 정도까지. 요 정도 라인이에요.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전 고점 정도? 요 정도 라인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2220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2220을 갖다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하고 며칠을 지켜봤는데 역시나 계속 돌파를 못했죠. 이렇게. 돌파할 거면 돌파해야죠. 수급의 흐름도 있었는데 외국인 흐름도 있었는데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돌파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하락 쪽으로다가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을 바라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하던 이 코스닥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코스닥으로다가 설명을 해드리자 그러면 이걸 살짝 화면을 줄여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했던 이 갭 부분 여기를 딱 메꿔준 거예요. 여기까지 왔었는데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코스닥 차트는 개파락했던 부분이 어디죠? 여기죠. 제가 선을 잘 못 끕니다. 근데 대충 아직 여기까지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한번 메꿔주는 척 했지만 여기는 다 속임수였고 그리고 다시 내려온 다음에 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갖다 이걸로다가 메꿨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개파락했던 부분은 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장대 양봉식으로 이렇게 그렸던 이유가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다가 수급이 몰리면서 한 번쯤은 여기까지는 터치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흐름은 남아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이제 나스닥 지수라든지 이렇게 막 오른다고 하면 아마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이 뜰 수가 있어요. 뜬다고 했을 때 거기서 수급의 흐름이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흐름이 안 나오고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로 다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제약주나 바이오주를 이제 키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냥 키 맞추기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또 조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가 오면 여기 정도에선 매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선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745 정도가 될 겁니다. 745 정도 선까지 오거나 아니면 바이오 종목 중에 유난히 조금 슈팅이 오버해서 나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될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안 오른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약간 보유하고 있던지 버티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여러분이 끝나고선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8시 넘어서까지 기다려서 대차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갖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고 하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대차가 증가한 거는 당연한 건데 오늘은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차가 감소를 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차가 증가해서 지금 오늘 보합이나 약간 올랐는데 여기서 대차가 다시 이렇게 증가했다. 대차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 아,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구나. 공매도를 치려고 뭔가를 꿍꿍이를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흐름을 내일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다가 보고서 이제 살펴보는 걸로다가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수 매도했던 종목을 일단 살펴보면 사실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신규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일단 중국 춘제가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고위급 협상도 있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 제가 신규 매수한 지금 한미반도체랑 초록뱅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노리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약간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조정을 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략 매도한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조금 남아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많이 축소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반도체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0%가 넘게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한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하고 초록뱀을 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매수한 이유는 이제 맥점에도 나왔긴 해요. 제가 검색식을 만들어 놓은 맥점에도 나온 것도 맞지만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반도체 종목들이 아직 흐름상으로다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장비라든지 그 반도체 관련 업종 그리고 휴대폰 관련 업종 뭐 갤럭시 S10 요번에 뭐 발표하는 거 이런 거와 맞물려서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일시적인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빠진다고 해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엄청 많이 빠질 수급의 흐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부품이라든지 휴대폰 관련 부품주 뭐 이런 종목들 아직 올라갈 가능성 이제 좀 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고요. 초록뱅 같은 경우는 오늘 맥점에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했고 그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 아래 노란색 자막에도 제가 적어놨었지만 오늘의 관심 종목에는 제가 초록뱀이랑 HLB 생명과학을 적어놨습니다. 바이오 종목이랑 엔터 영상 컨텐츠 종목 관련해가지고 오늘 올라갈 것이다라고 미리 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가 종목을 고르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종목을 고른 다음에 지금 아래도 지나가고 있죠. 노란색 자막 초록뱀 이렇게 적어놓고 엔터 영상 컨텐츠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종목을 꼭 이걸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이 올랐죠. 영상 컨텐츠 관련된 업종하고 바이오 관련된 업종 올랐는데 얘네들은 별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그 흐름을 볼 수는 있어도 종목을 딱 찍어서 그 종목에 흐름이 강하게 들어올지를 예상할 수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참고를 해서 매수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종목, 그 중에 살만한 종목들을 여기다가 그냥 올려드리는 거고 저라고 해서 여기 나왔다고 다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HLB 생명과학이 걸어놔도 안 사지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 저는 따라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추가 매수한 종목 아주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달의 종목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달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극한직업 1000만 돌파했고 극한직업의 제일 투자 회사 중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여기랑 어떻게 보면 맞물리죠. 초록뱀이라든지 이렇게 영상 컨텐츠라든지 엔터 쪽이랑 연관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했고 현재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저는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전략 매도한 종목으로는 유테크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이라 제가 비중이 크지도 않고 더 가져간다고 해도 뭐 크게 뭐 바라볼 만한 이슈라든지 건수가 없어서 그냥 전략 매도를 한 거고요. 하이닉스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했던 거고 기아차 관련된 종목도 기아차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여기 저항대거든요. 저항대에서 좀 어느 정도는 덜어줘야 되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 업종들 아직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아마도 그것도 관심 가져서 보시면
한번 또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을 형성해서 어차피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잡아서 분할 매도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10%가 넘었었는데 지금 8.65% 수익 중으로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올라오면 매도를 생각하고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앞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조금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중국 소비재주 관련이라 중국에서 어떤 제재를 완화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번쯤 그냥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회담이 잘 된다고 하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 좋은 건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을 맞추고선 생각해보고선 한번 이제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